오늘은 우리 모두가 겪지만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화가 납니다. 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시선 하나, 예상과 어긋난 상황 하나로도 마음속에서 불이 붙습니다. 아침에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고 사과도 없이 지나가는 순간,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이 묵살되는 순간, 가족과의 대화에서 무심한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SNS에서 누군가의 글을 보고 이유 모를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 이 모든 순간에 우리 안에서는 불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집니다. 처음엔 작게 타오르지만 그 불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되새기다 보면 어느새 마음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노에 대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분노가 나쁜 감정이어서가 아니라 분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분노는 종종 상대가 나에게 준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했어. 저 상황이 날 분노하게 만들었어. 저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분노가 외부에서 주입된 것처럼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노는 언제나 내 안에서 타오릅니다. 상대는 이미 그 자리에 없는데, 그 말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 장면은 끝났는데, 화는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도,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면서도, 며칠이 지나도 그 순간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저렇게 반응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냥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될 때마다 불은 다시 타오릅니다. 그 불을 지키는 사람도, 그 불에 기름을 붓는 사람도 결국은 나 자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과 분노에 지배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노의 가장 무서운 점은 나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시킨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몸이 지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말을 세게 하고 나면 마음이 텅 비어버립니다. 이기고 난 뒤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상대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나를 먼저 태우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보면 분노는 우리 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증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만성적인 분노는 불안, 우울증, 불면증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픈 게 아닙니다. 아픈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생각해보면 분노는 늘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다시 태우고, 다시 곱씹고, 다시 재생할 뿐입니다. 과거에 멈춰서 계속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 에너지는 빠져나가고, 내 집중력은 무너지고, 내 하루는 그 감정 하나에 잠식되어 버립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하는 날,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날. 그런 날에도 머릿속은 며칠 전 있었던 그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야 하는데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정당해 보여도, 합리적으로 느껴져도 대부분의 경우 나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옳았어. 내가 화낼 만했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옳다고 해서 항상 이득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분노는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신호입니다. 지금 선을 넘었다. 지금 나를 무시당하고 있다. 지금 내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 내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다. 분노는 내 마음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는 것처럼 분노는 우리에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자동차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차를 세우고 상황을 확인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살펴봅니다.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거나 경고등만 꺼버리고 문제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라는 신호가 왔을 때 우리는 잠깐 멈춰서 물어봐야 합니다. 이 분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 어떤 부분이 건드려졌는가? 내 어떤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는 순간 바로 반응해버립니다. 말로 쏟아내고, 표정으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터뜨립니다. 하지만 분노는 즉각 반응할수록 커집니다. 불은 바람을 만나면 더 크게 타오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결이 아니라 거리 두기입니다. 지금 당장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화가 났구나. 내 안에 불이 붙었구나. 지금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분노는 조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는 나와 감정이 붙어 있을수록 커집니다. 나는 화가 났다라고 생각할 때 나와 분노는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분노다가 아니라 내 안에 분노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나는 감정보다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 거리만큼 불은 약해집니다. 이건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몰입할 때와 한 발 물러나 관객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 속에 완전히 빠져들면 나는 분노 그 자체가 됩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나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라고 관찰하면 나는 분노를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로 이런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 지금 내 주먹이 쥐어지고 있다. 지금 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금 내 목소리가 높아지려고 한다. 이렇게 관찰자의 시선으로 내 상태를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약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내야 강해 보인다고 착각합니다. 참으면 지는 것 같고, 넘기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화를 내지 않으면 만만하게 보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쟤는 아무 말이나 해도 가만히 있네? 만만하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때로 화를 내야 한다고 느낍니다.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요. 하지만 실제로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화를 지연시킬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건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한 템포 쉬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진짜 힘은 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감정에 내 에너지를 쓸 것인지, 아니면 지켜낼 것인지. 분노는 내 시간을 요구하고, 내 집중력을 요구하고, 내 평온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항상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상사가 불합리한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선택지가 있습니다. 즉각 반응해서 맞대응하거나 아니면 한 템포 쉬고 상황을 판단하거나. 즉각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의 통쾌함은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할 말은 다 했다는 만족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요? 관계는 악화되고 분위기는 냉랭해지고 나중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반면 한 템포 쉬면요? 지금 이 순간 대응하는 게 최선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윗선에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상황이 내 커리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이직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이 생기는 겁니다. 화가 날 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화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루 뒤에도 중요할까요? 일주일 뒤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한 달 뒤, 1년 뒤에는요? 대부분의 분노는 시간 앞에서 생각보다 빨리 작아집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순간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까요?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10년 10월 10일 규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반응하기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결정이 10분 후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10개월 후에는요? 10년 후에는요? 분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화를 내면 10분 후 내 기분이 어떨까? 아마 여전히 화가 나 있거나 조금 후회할 겁니다. 10개월 후에는요? 아마 기억도 잘 안 날 겁니다. 10년 후에는요? 완전히 잊혀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분노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을까요? 분노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길게 붙잡고 있을수록 손해는 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몇 년씩 붙잡고 삽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상황을 원망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난 절대 잊을 수 없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당신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 그 순간에 묶여 있습니다. 누가 손해일까요? 그래서 화를 느꼈다면 빨리 끝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식히는 방향으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몸이 진정되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는 생각보다 몸의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 몸에서는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근육이 긴장하고 호흡이 빨라집니다. 이건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투쟁도피 반응입니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로 싸우거나 도망갈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상사가 불합리한 말을 해도 주먹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아도 그 자리에서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몸 안에 갇혀버립니다. 이때 필요한 게 신체 활동입니다.
산책을 하면 그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진정됩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탈수 상태는 짜증과 분노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4, 7, 8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3대 4회 반복하면 몸이 눈에 띄게 진정됩니다. 둘째, 그라운딩 기법입니다. 화가 났을 때 지금 이 순간으로 의식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 내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이 어떤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들리는 소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면 분노의 에너지가 약해집니다. 셋째, 타이머 기법입니다. 화가 났을 때 타이머를 10분 동안 맞춰놓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마음먹습니다. 10분 동안은 다른 일을 합니다. 음악을 듣거나 다른 작업을 하거나 10분 후 대부분의 경우 분노의 강도가 많이 약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를 지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화를 내도 상대방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당신의 분노를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밤새 뒤척이며 그 일을 생각하는 동안 상대는 편하게 잠들어 있을 겁니다. 당신이 출근길에도 그 생각을 하는 동안 상대는 커피를 마시며 평온한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누가 손해일까요? 그래서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그대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 때문에 내가 계속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미움을 놓아주는 건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모든 싸움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SNS에서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칩시다. 화가 납니다. 반박하고 싶습니다. 내 입장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설전을 벌이면 뭐가 달라질까요? 내가 이기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또 다른 댓글을 달 겁니다. 그러면 나는 또 답해야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반면 그냥 무시하면요? 처음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댓글은 다른 글들에 묻혀 사라집니다. 나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불합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반응하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선택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대응할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 만한 일인가? 이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분노를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 감정적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핸드폰 배터리처럼요. 아침에 충전을 100%로 시작해도 하루 종일 쓰다 보면 닳습니다. 어떤 앱의 배터리를 많이 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배터리를 엄청나게 많이 소모하는 앱입니다. 분노 앱을 하루 종일 켜놓으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때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그 에너지를 분노라는 불에 모두 태워버릴지 아니면 내 삶을 밝히는 등불로 쓸지는 내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칩시다. 아침에 출근길에서 누군가와 부딪혀서 화가 났습니다. 거기에 에너지 20을 씁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말에 짜증이 났습니다. 거기에 에너지 30을 씁니다. 점심시간에 SNS를 보다가 기분 나쁜 글을 봤습니다. 거기에 에너지 20을 씁니다. 벌써 70이 소진되었습니다. 남은 30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퇴근 후 좋아하는 취미 생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가족과의 대화? 이미 지쳐서 짜증만 납니다. 자기 개발?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다가 잠듭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반면 분노를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부딪힌 일, 그냥 넘어갑니다. 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에너지 5만 씁니다. 상사의 말, 한 템포 쉬고 나중에 차분히 대응하기로 합니다. 에너지 10만 씁니다. SNS 글, 그냥 스크롤을 넘깁니다. 에너지 0입니다. 총 15만 쓰고 85가 남았습니다. 이 에너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운동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가 날 때 이 문장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분노는 내 에너지를 태우는 불이다. 그리고 그 불에 얼마나 더 기름을 붓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분노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난 후 한참 지나서야 내가 또 화를 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진전입니다. 조금 더 연습하면 화를 낸 직후에 깨닫게 됩니다. 더 연습하면 화를 내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더 연습하면 화를 내기 직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화가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도 그것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처음 헬스장에 갔을 때는 가벼운 무게도 힘들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게 됩니다. 감정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할수록 강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노를 완벽하게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지만 나는 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많은 것들을 견뎌왔습니다. 살면서 겪은 수많은 좌절, 배신, 실망, 분노.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화를 다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강한 사람은 모든 걸 견디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을지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화가 날 때마다 한 템포 쉬어 보세요.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인정해 보세요. 이 화에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나? 라고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전처럼 화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힘이 얼마나 큰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평생 분노를 느끼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분노라는 불에 당신의 모든 것을 태우지 마세요. 그 에너지로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가꾸세요. 그 시간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그 마음으로 당신과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 불을 조금이라도 낮춰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해져도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